구절 이제 스레드 풀 이제 이거 해볼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때그때 스레드 만들어서 물론 그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미리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놔요. 스레드를. 그리고 그 스레드 10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병렬적으로 처리해야 될 작업을 처리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스레드를 만드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레드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생성 시간을 줄여주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포문이 있는데 int i는 0, i는 100, i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작성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스레드를 이렇게 만든다고 칩시다. public void run. 자, 여러분이 이 포문이 몇 번 반복합니까? 100번 반복하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100번 실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스레드가 몇 개 생성된다? 100개가 생성되죠. 그럼 실제로 실행하는 이 작업의 내용은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스레드를 100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레드가 과연 100개씩 필요하냐예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이거를 처리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뭐 예를 들어서 0.000 뭐 1초 이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제 스레드 10개를 처리를 할 동안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레드가 쭉 이렇게 여러분이 100개가 자 이렇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총 100개예요. 100개가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10개 한 10개 정도가 실행할 시점에 이미 첫 번째 이 스레드는 작업이 끝날 수도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스레드가 10개가 생성되는 시점에 이미 이 첫 번째 스레드의 작업은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요 뒤에 여러분이 뭐가 나옵니까? 스레드를 실행하는 코드가 나오겠죠, 그죠? thread.start 그래서 실행하는 코드까지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이 포문이 10번 돌 때 제일 처음 만들어진 스레드가 이 작업을 끝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가 다음 11번째에서 재사용이 되면 좋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무조건 100개를 다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10개까지 생성할 동안 첫 번째 게 끝난다 그러면 사실 이 100개의 스레드를 만들기보다는 10개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스레드를 재사용을 해서 11번째를 처리를 하고 이거는 몇 번째를? 12번째 거로. 요거는 13번째 걸로 재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거를 100번을 실행시키는데 100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10개만 여러분이 이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 작업 100개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번 이 작업을 여러분이 시키기 위해서 스레드를 100개를 만들어서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스레드 낭비예요.
자, 이 스레드 풀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제한된 스레드를 몇 개를 만들어 놓아요. 10개면 10개, 뭐 20개면 20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레드한테 야, 이거 좀 처리해줘라고 요청만 하게 되면은 현재 놀고 있는 스레드를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요청을 처리를 해요.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 스레드 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여러 객체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스레드 풀은 요와 같이 스레드를 제한된 개수만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아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래서 스레드 개수를 최대 몇 개까지 생성을 하겠다라고 제한을 해요. 그러면 이 10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어떤 작업이 들어와요. 이 지금 네모짜리 하나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장하는 큐가 있는데 이 큐라는 용어가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큐는 이와 같이 이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처리되는 이런 자료 구조를 큐라고 그래요.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을 이제 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작업이 먼저 들어오면은 앞에,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뒤에, 그 다음에 들어오면 또 뒤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작업이 이렇게 저장되는 이걸 이제 작업 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 10개 중에서 놀고 있는 스레드 하나를 딱 지정해서 이 작업을 처리하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9개가 지금 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 스레드에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10개가 전부 다 이제 만약에 10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10개의 스레드가 전부 다 작업 10개를 다 처리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빨리 끝나는 놈이 있겠지? 그 중에서 빨리 작업을 처리한 스레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스레드한테 11번째의 작업을 또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스레드 수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작업이 100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100개를 이 10개가 다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풀은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스레드 풀을 만들 때 내가 스레드를 몇 개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요. 그리고 이 스레드 풀한테 작업을 주게 되면은 이제 이 스레드 풀은 먼저 요청 들어온 작업을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씩 스레드한테 배정을 해서 처리를 시키고 이제 여러분이 이 스레드 개수보다 더 많은 작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먼저 작업 처리가 끝난 이제 스레드한테 그 다음 작업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쪽은 이제 스레드 풀을 이용하는 쪽이죠.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여기서 1번이 요청이죠. 요청을 하면 이제 이 작업을 여기다가 전달을 하고 이게 2번이고요.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받고 알겠습니까? 자, 또 여러분이 스레드풀의 작업을 요청을 하면 여기 들어가고 요거를 다른 스레드가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받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스레드의 수가 너무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작업 양에 비해서 여러분이 스레드가 너무 적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외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작업이 이제 좀 처리가 늦어지겠죠. 여러분 은행에 직원이 2명 있는 거하고 5명 있는 거하고 작업 처리 양은 5명이 훨씬 많죠. 은행 직원이 2명만 있으면 뭐예요? 줄 서야 되잖아요. 고객이 번호표 받아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또 어플리케이션 성격에 따라서 이 작업의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적절하게 이 스레드의 개수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한 5개만 만들어 놓았다가 이 작업량이 많아지죠. 그럼 5개로 처리하기가 너무 버겁다. 그러면은 스레드를 더 만들어요. 5개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되게 되면은 이 작업량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줄이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제 스레드 풀을 이제 생성을 하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어떤 패키지에서 java.util concurrent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자, execute service라는 인터페이스와 executors 클래스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에서 이 인터페이스와 이제 이 클래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executors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 2개.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여러분 간편하게 이제 스레드 풀을 생성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스레드 풀을 만들 때 여기에 스레드 수를 연결을 만듭니다. 즉 없다는 거죠. 스레드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작업이 들어오면 이 들어오는 수만큼 스레드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생성되고 2개가 들어오면 2개가 생성되고 3개가 들어오면 3개가 생성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우리 인티저의 최대 수가 플러스 21억이죠. 그죠? 그러면 최대 21억 개까지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21억 개까지 만들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최대 수고 이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장점은 결국 작업량에 따라서 이제 스레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장점이겠지만 여러분이 스레드의 개수를 제한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스레드의 개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리 사용량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스레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다지 잘 사용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 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갈로 사이에 주어진 개수만큼만 이 스레드를 생성을 시킵니다. 최대 스레드 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드는 이제 스레드 풀은 이제 초기 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스레드가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스레드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작업 큐에 작업이 들어오면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작업을 처리해 줄 스레드를 생성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처리할 동안 또 다른 작업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스레드를 또 생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이 들어오면 놀고 있는 스레드가 없을 경우에는 스레드를 계속 만들긴 하는데 최대 몇 개까지 여기에 주어진 이 수만큼만 만들어요. 그래서 제한된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서 쓴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작업 처리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스레드가 작업 처리를 완료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한된 스레드를 쓰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를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쓴다는 거는 장점이지만 단점이 뭐예요? 이거의 단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0을 줬다. 그러면은 10개의 스레드가 제대로 생성되겠죠. 그러면 이 10개의 스레드가 지금 다 뭐예요? 작업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이단 말이죠. 그러면 11번째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좀 대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스레드가 이 10개 중에서 이제 어떤 스레드가 작업이 이제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이 완료되면은 이제 이 스레드한테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레드가 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작업은 대기할 수밖에 없다. 대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레드 풀은 이렇게 스레드를 필요할 때 이렇게 생성하는 역할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이 스레드 풀에서 이제 이 만든 스레드를 감소시키는 기능도 있다. 예를 들어서 작업량이 많아서 스레드를 많이 생성을 했는데 이제 작업량이 항상 많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밤 12시가 되었다. 그럼 사용자들이 다 자잖아요. 그러면 작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미 많은 수의 스레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이거 중에서 너무 많이 놀더라는 거죠. 스레드들이. 작업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스레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레드 풀은 놀고 있는 스레드를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스레드를 종료시킨다는 이야기는 이제 스레드를 끝내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종료 조건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스레드를 종료시킬 것인가? 뭐 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종료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new cached thread 풀 같은 경우에는 60초 동안 스레드가 아무런 작업을 처리하지 않으면 스레드 풀에서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자, 이걸로 만들어진 스레드 풀은 이제 최대 개수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최대 개수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에 의해서 최대 개수만큼 만들었죠. 그럼 놀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자, 스레드를 종료시키지 않는다. 그대로 최대 개수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정적 메소드로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이제 얘가 리턴하는 거는 이제 execute 서비스의 구형 객체. 그래서 여러분이 execute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로 대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스레드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스레드 풀의 기능을 정의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이 두 개 대신에 여러분 직접 이렇게 new를 사용을 해서 이제 스레드 풀 executor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한번 찾아볼까요? 스레드 풀 executor. 자, 마찬가지로 java.util concurrent 패키지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클래스죠. 클래스고 여러분이 뭐 중첩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도 있고 필드는 없네요. 그죠? 생성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매수도 있네요. 자, 이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뭡니까? 자, 요거 보면 되죠. 자, 익스큐터라는 인터페이스도 구현하고 또 뭐도 구현하고 있습니까? 익스큐터 서비스도 구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 선언부에 여러분이 임플리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임플리먼트, 익스큐터, 콤마, 익스큐터 서비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부모가 바로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이 자식 클래스도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implement, execute, service 이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thread pool executor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나서 어디에 대입을 하고 있어요? execute 서비스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에 대입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객체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여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선언부에 보니까 execute 서비스 인터페이스 구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가 구현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부모가 구현한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클래스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입의 변수에 요거를 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생성자 한번 볼게요. 자, 생성자가 상당히 여러분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재에서 보고 있는 자, 요 생성자 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매개 변수가 다섯 개인 이제 생성자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이거네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생성자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코어 풀 사이즈, 그 다음에 맥시멈 풀 사이즈, 뭐 keep alive time, 뭐 그 다음에 time unit, 그 다음에 blocking queue. 자, 이러한 여러분이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데 자, 요거는 교재를 보면서 뭐 이해를 해보죠. 자, 이 초기수하고 코어수의 차이점은 이제 뭐냐면 이제 처음 생성할 때 이제 스레드가 몇 개가 있느냐 그게 초기수고 코어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스레드를 이렇게 한 10개 정도 만들었다. 그러면 이 10개를 가지고 내가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가 이제 작업량이 줄어드는 거죠. 작업량이 줄어들면은 놀고 있는 스레드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놀고 있는 스레드를 하나씩 제거를 한단 말이죠. 놀고 있는 스레드를 하나씩 제거를 하는데 최소한 몇 개는 남겨놓고 제거를 하겠다. 최소한 몇 개는 남겨놓고 제거를 하겠다. 그게 바로 호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는 개수는 0개지만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이 스레드 풀이 생성되고 나서는 3개는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무조건 놀고 있는 스레드를 제거를 막막 해서 0개까지 제거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코어 수만큼만 남겨놓고 제거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앞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여기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초기수하고 코어수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되어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스레드는 없어요. 근데 작업량에 따라서 스레드를 뭐 최대 21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놀고 있는 스레드가 있다. 그러면은 제거를 하는데, 즉 스레드를 종료를 하는데 몇 개까지 남겨놓고 그냥 다 종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최대 N개까지 스레드를 만들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진 스레드는 제거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N개까지 생성이 되었다면 제거가 안 되고 그 N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의 의미는 초기에는 0개지만 스레드가 생성되고 나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놀고 있는 스레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제거를 하는데
최소한 몇 개는 남겨놓고 제거하겠다. 3개는 남겨놓고 제거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 이거는 뭐냐면 몇 개까지 그러면 스레드를 만들 것이냐. 최대 100개까지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하고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자, 120인데 타임 유닛을 세컨드로 줬다. 그러면 120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초의 의미는 아까 스레드 풀은 놀고 있는 스레드가 있으면은 스레드를 종료시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120초 동안 놀고 있으면 종료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건 아까 몇 초였습니까? 기본 60초죠. 자, 그 다음에 new synchronous queue. 자, 요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게 되면은 동기화된 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동기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동기화 메소드, 동기화 블록이 하는 역할은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싱크로너스 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작업 큐에 여러분이 자, 이렇게 작업을 넣을 때 요것도 여러분이 하나의 스레드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스레드가 작업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작업을 해요. 근데 두 스레드가 동시에 작업 큐에 작업을 넣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작업 큐에 작업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 큐를 만들 때 동기화된 큐를 가지고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어떤 작업이 들어올 시점에 다른 작업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얘가 다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게 되면 요 숫자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스레드 풀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작업 생성과 처리 요청에서 나오는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스레드 풀을 종료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종료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스레드 풀도 같이 종료가 되어야 맞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스레드 풀도 자동적으로 종료가 돼야 맞죠. 어플리케이션이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을 때, 지금 이것도 결국은 스레드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멀티 스레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메인 메소드가 종료가 됐다고 그래서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 스레드가 하나라도 뭡니까? 실행하고 있으면 이 어플리케이션 종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종료를 시키고 싶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스레드를 전부 다 종료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스레드를 다 종료를 시키는 방법이 뭐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거예요. 스레드 풀 안에 스레드를 다 종료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셧다운과 셧다운 나우가 있다. 그래서 이 셧다운은 자, 작업 중인 스레드는 작업을 계속 처리하도록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작업 중이다. 그럼 얘를 셧다운한다. 그럼 이 작업 중인 것을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 이 작업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작업을 처리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면 스레드를 갖다가 여러분이 종료를 하는데 그것도 이 작업 큐에 작업이 남아있을 때는 종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 큐에 있는 작업이 모두 다 처리가 완료되어야만이 비로소 스레드를 종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셧다운을 했다고 해서
금방 스레드 풀의 스레드가 종료되지 않는다. 모든 작업을 다 처리하고 나서 자, 비로소 이제 여러분의 스레드 풀이 종료가 된다는 거고요. 셧다운 now. now가 들어가면 뭐예요? 지금 당장 종료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이 작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중지가 일어납니다. 인터럽트 되어서 작업이 다 처리되지 않아도 그냥 스레드는 종료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작업 큐에 있는 작업은 어떻게 돼? 다 버려지면 어떻게 돼?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작업 큐에 있는 작업들을 자, 리스트에 담아서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 안에 미처리된 이제 작업 객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손실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작업 중인 이 작업은 도중에 취소를 해버리니까 결국 이런 작업들은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손실은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작업 큐에 있는 이 내용은 아직 작업을 처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 값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안전하게 스레드 풀을 종료하는 게 맞죠. 그래서 셧다운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근데 강제적으로 작업과 관련 없이 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할 때는 이제 셧다운 now 이제 요걸 하시면 되겠죠. 자, 일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생성과 처리 요청 이제 이 부분인데 내가 요거 설명하면서 이 런어블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자, 우리 런어블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직접 객체를 생성해서 만들 경우에 생성자 매개값으로 런어블을 제공한 적이 있었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59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직접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때 생성자 매개값으로 뭐를 제공을 했습니까? 러너블 구형 객체를 제공했습니다. 이 러너블이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러너블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작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객체. 그래서 한마디로 작업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스레드가 처리해야 할 그 작업 내용을 갖고 있는 객체. 그 객체를 러너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러너블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러너블 객체는 작업 내용을 갖고 있는 객체. 그래서 작업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작업을 누가 처리한다? 스레드가 처리를 한다.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스레드가 처리해야 할 작업을 어떤 객체로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러너블 구형 객체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네모짜리 하나하나가 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까 이 네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업 객체, 작업 내용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 하나하나가 무슨 객체? 러너블 구형 객체. 그래서 러너블 구형 객체를 작업 큐가 이렇게 저장을 순차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요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싱크로너스 큐는 제네릭 타입입니다. 맞습니까? 꺽쇠가 들어가서 타입 파라미터를 구체적인 타입으로 지정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결국 작업 객체의 종류예요. 런어블 객체를 저장하는 그런 큐를 내가 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아까 셧다운 나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직 미처리된 이 작업들을 모아서 여러분이 리스트에 담아서 리턴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작업 객체의 종류가 뭐다? 러너블이죠, 그죠? 그러니까 러너블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리턴한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꺽쇠 러너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장에서 이 내용은 학습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로 와서 그럼 이제 작업 생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러너블 객체를 생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처리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러너블 객체를 생성하고 이거를 갖다가 처리 요청을 하려면 어디다 넣으면 돼? 스레드 풀에 작업 큐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처리 요청이에요. 러너블 객체를 생성해서, 즉 작업을 생성을 해서 스레드 풀의 작업 큐에 넣는 행위. 이게 바로 처리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작업 객체를 어떤 스레드에서 처리한다.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업 객체만 만들어서, 즉 러너블 구형 객체만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면 그냥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게 되면 하나의 작업은 러너블 또는 콜러블 구형 클래스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러너블도 작업 객체가 될 수 있고 콜러블도 작업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자, 러너블과 콜러블의 차이점은 작업 처리 후 리턴 값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자, 리턴 값이 없으면 러너블로 작업을 만들고 리턴 값이 있으면 콜러블로 만들어라. 자, 위에 다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 스레드가 이 작업을 갖고 와서 처리하고 나서 리턴 값이 없다면 이 작업 객체는 뭐로 만들어라? 러너블로 만들어라 이 말이고요. 만약에 이 스레드가 이 작업을 처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리턴을 만약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 객체는 뭐로 만들어라? 콜러블 구형 객체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 스레드 풀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작업은 리턴 값이 없어요. 보통은 러너블을 많이 쓰죠.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러너블도 한번 찾아보고 콜러블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거 찾아보고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러너블, 콜러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러너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러너블은 인터페이스죠. 자, 그러면 메소드가 있는데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건 다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런 안에 여러분이 뭐를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느냐. 즉, 구형 클래스는 이 런을 재정의해서 이 안에 뭘 작성해야 돼? 작업의 내용을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작업은 누가 처리해? 스레드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작업의 내용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구형 클래스에서. 자, 콜럽을 찾아볼게요. 아, 참, 여기서 이거 보세요. 이 런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뭐예요? 보이드죠? 이 말은 이 런을 그냥 실행하고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작업을 그냥 처리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리턴 값이 없죠. 자, 콜업을 찾아보세요. 자, 콜러벌은 제네릭 타임 맞습니까? 여기 V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V의 V가 무엇의 약자 같아요? 밸류. 그 밸류 중에서 무슨 밸류? 리턴 밸류. 리턴 값. 그러니까 이 콜러버를 정의를 할 때 리턴 값을 나는 이거를 받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제네릭 이제 타입으로 이제 선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콜러버로 작업을 정해놓고 내가 인트 값을 받고 싶다. 그럼 여기에 뭘 넣으면 된다? 인티저. 그래서 여러분이 타입 파라미터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기본 타입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조 타입만 가능하죠. 내가 이거를 여기에 정의된 작업을 처리하고 나서 내가 실수값을 받고 싶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대문자 D로 해서 더블이라고 하는 포장 클래스가 들어가야 돼. 내가 이 작업을 처리하고 나서 문자 열로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스트링.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콜러블이 갖고 있는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콜이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밖에 없죠. 자, 이 콜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실행하고 나면 V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즉 리턴 타입이 V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타입? 제네릭 타입이죠. 그럼 내가 요 자리에 V 대신에 대체하는 타입을 넣게 되면은 요게 대체 타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게 인티저가 되면 요것도 인티저가 된다는 거죠. 요게 스트링이 되면은 요것도 스트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런어블하고 여러분 콜러블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뭘 가지고 작업을 정의해야 되느냐? 리턴 값이 없으면 런어블로, 리턴 값이 있으면 콜러블로 작업을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런어블 익명 구형 클래스. 뭐 여러분 여기는 명시적인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익명으로 그냥 객체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콜러버를 구현한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 대신에 객체라고 표현을 해야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코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자, 런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런이라는 메소드를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여기에서 재정의를 런을 해야 되죠. 맞죠? 콜러블이 갖고 있는 스콜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잘 보니까 요거는 스로우스 익셉션이 없는데 이거는 스로우스 익셉션이 있죠.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다시 API 도큐먼트로 가보세요. 자, API 도큐먼트의 콜러블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콜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예외를 스로우스 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자, 이 콜이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스로우스 익셉션이 붙어 있지. 그러면 이거대로 여러분이 재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붙어 있으면 이거 그대로 붙어 있는 채로 재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스로우스 익셉션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무작정 여러분이 이걸 붙이고 싶을 때 붙이고 떼고 싶을 때 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정의를 하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은 얘는 보이드고 얘는 뭡니까? 여기 T 자리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대체 타입을 넣어주면
그 대체 타입에 해당되는 객체를 리턴 값으로 반드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티저라면 인트 값을 리턴을 해야 되고요. 얘가 스트링이 되면은 얘가 스트링이 되어서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얘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작업 객체를 만들 때는 대부분 어너블로 만듭니다. 대부분은 리턴 값이 없어요. 그냥 요청 처리하고 끝내버리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이 결과값을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작업 객체를 만들 때는 콜러블로 만들어야 돼요. 자, 629페이지 보세요. 자, 작업 처리 요청이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객체 만들 때 러너블 객체로 만들 수도 있고 자, 콜러블 객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업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작업 처리 요청을 한다는 거는 이 스레드 풀에 작업 큐에 이렇게 넣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이 스레드 풀이 알아서 여러분이 스레드를 배정을 해서 이제 이 작업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할지 그거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여기 작업 큐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업 처리 요청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업 큐에 작업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두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 큐에 작업을 넣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을 러너블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여러분이 러너블 구형 객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execute는 실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 얘를 금방 실행하지는 않아요. 얘는 그냥 작업 큐에 넣기만 넣어요. 그래서 러너블을 작업 큐에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언제 실행할지는 몰라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스레드가 배정이 돼야 되고 이제 그 스레드에서 가져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익스큐트 했다고 해서 얘가 바로 실행되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체감상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 배정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이 뭐예요? 보이드죠. 그러면 이거 실행하고 나면은 리턴 값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근데 submi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보니까 이 메소드는 갈로에 콜러블 구형 객체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콜러블로 정의된 작업 객체를 받아서 이제 얘도 또한 이제 작업 큐에 넣기만 넣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스레드가 얘를 처리하고 나서는 결과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ubmit은 이제 결과값으로 future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을 리턴을 해요. 자, future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뭐예요? 미래지 미래. 근데 왜 리턴 타입이 미래 객체가 리턴 될까요? 자, 여러분이 콜러블 객체를 submit 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바로 실행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작업 큐에 넣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를 작업 큐에 넣으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작업 객체를 처리를 하는 순서는 앞에서부터 처리를 하죠. 그러면 이 앞에 게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데 한 10초가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이 작업은 10초 뒤에 처리되죠. 그러니까 미래에 처리되는 거죠. 지금 당장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거를 다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래에 처리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처리 결과가 나오니까 미래의 처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리턴 타입이 퓨처예요. 참 이름도 그럴싸하게 지어놨어요. 그죠? 자, 요때 T는 뭘까요? 결과 타입. 그렇습니다. 여기 콜러벌의 T하고 같은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러벌의 인티저라고 했다면 이것도 인티저가 되는 거고요. 콜러벌의 스트링 이렇게 돼 있다면 스트링이 되는 거죠. 자, 왜 퓨처인지 이해되시죠? 자, 러너블 또는 콜러블 객체가 여러분이 이런 메소드에 의해서 이제 작업 큐에 들어가면 자, execute 서비스 이게 이제 스레드 풀이죠. 그래서 처리할 스레드가 있는지 보고 없다면 스레드를 새로 생성시킨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스레드는 작업 큐에 자, 러너블 또는 콜러블 객체를 꺼내와서 런 또는 콜 메소드를 실행하면서 작업을 처리한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상에서 이제 스레드 풀은 현재 스레드가 작업이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작업을 처리할 스레드가 없으면 스레드를 새로 만들어요. 근데 이 제한된 개수를 넘어서 여러분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최대 수만큼 스레드가 생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 중에 한 스레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작업을 순차적으로 이제 스레드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처리를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예제가 이제 여기 나오네요. 자, 이 예제 분석 좀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 2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원 길이가 1000, 그리고 이제 2차원 길이가 3,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 포문이 지금 현재 랭스만큼 반복한다. 그럼 이 포문은 몇 번 반복하는 겁니까? 1000번. 여러분이 이 변수점 랭스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포문은 1000번을 돌아요. 1000번을 돌면서 이제 1000개의 항목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에 해당되는 값들을 0, 1, 2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자, 이런 값들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은 고정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i의 값을 이용을 해서 멤버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1000번을 돌면서 여기 데이터를 다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1000개의 메일을 생성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메일이니까. 그럼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 자, 관리자가 이 회원한테 신상품이 입고됐어요 라고 메일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회원 수가 몇 명? 1000명. 그러니까 관리자가 1000명의 회원한테 신상품이 입고됐어요 라고 메일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메일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낼 메일의 수를 10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쓰는 스레드 풀을 생성하는 거 맞습니까? 자, 최대 스레드 수를 몇 개로 제한했다? 5개로 제한했다. 그러면 1000개의 메일을 보낼 때 5개의 스레드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포문이 몇 번 돕니까? 1000번 돌죠. 자, 여기에 파이널 인트, 그 다음에 idx, 이런 파이널이 들어갔으면 뭐예요? 한번 값이 저장이 되면 값을 바꿀 수 없다. 이거죠. 왜 이런 변수를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execute 서비스의 execute라고 하는 이 메소드 썼죠, 그죠? 그럼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 뭐다?
작업 객체를 어디에 넣어? 작업 큐에 넣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작업 객체는 러너블로 만들어야 됩니다. 리턴 값이 없는 작업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run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작업의 내용을 정의를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이 메일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읽는 거죠. 메일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읽는 거죠. 누가 메일을 보내느냐, 누구한테 메일을 보내느냐, 어떤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 메일을 보내는 코드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박스 친 부분이 메일을 보내는 코드라고 가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출력문이죠. 그래서 현재 어떤 스레드가 지금 여러분이 이 코드는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이 코드는 무슨 코드입니까? 현재 이거를 실행하는 스레드에 대한 참조를 얻는 거죠. 왜 이걸 넣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스레드 중에 어떤 스레드가 지금 이 작업을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작업을 처리하고 있는 그 스레드에 대한 참조를 이렇게 얻자. 우리 커런트 스레드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어떤 스레드가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런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럼 왜 IDX를 파이널로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IDX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I의 값을 IDX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IDX를 안 쓰고 그냥 여기 I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I를 쓰면 왜 안 됩니까? 로컬 변수를 로컬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파이널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I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I가 파이널 특성을 가지죠. 그럼 I 값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이 I는 포문이 반복할 때마다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I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익명 객체도 결국은 여러분이 로컬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객체를 만드는 거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개 변수나 로컬 변수를 익명 객체 안에서 여러분 쓰게 되면 파이널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값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i를 여기 못 쓰고 대신에 파이널 특성을 갖는 IDX를 하나 여러분 선언하고 i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이때 파이널 생략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바 8부터 생략 가능해요. 꼭 안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붙인 이유가 이게 파이널 변수다. 이걸 이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널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문이 1000번을 돌면서 결국 이 러너블 객체가 여러분이 1000개가 작업 큐로 들어갑니까? 익스큐트가 작업 큐에 넣는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결국 이 포가 1000번을 실행하기 때문에 결국 이 코드가 1000번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의 러너블 객체, 즉 1000개의 작업 객체가 작업 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여기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어떤 스레드가 이 작업을 처리해라라고 하는 코드는 전혀 없죠. 그거는 이제 스레드 풀 내부에서 여러분이 작업 큐에 들어가 있는 작업을 이제 특정 스레드한테 배정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이 작업 큐에 넣는 행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execute라는 메소드가 바로 작업 큐에 작업을 넣는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작업을 이제 러너블 구형 객체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러너블 구형 객체의 작업을 작업 큐에 넣는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셧다운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호출했죠. 여러분 셧다운을 한 이유가 뭐예요? 셧다운 now를 하지 않고 셧다운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셧다운은 지금 당장 종료하는 게 아니라 작업 큐에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종료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제를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 보세요. 자, 결과를 한번 보시면 자, 스레드의 이름을 출력을 지금 하는 여기에 뭐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풀-1 스레드 1, 풀-1 스레드 4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최대 스레드 수를 5개로 제한을 했죠. 그래서 요 출력 결과를 이해를 잘 해야 되죠. 자, 이번 예제는 이제 콜러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리턴 값이 있는 작업을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 이제 그걸 좀 알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자연수를 덧셈하는 작업으로 이제 100개의 콜러버를 생성을 하고 이제 선민 메소드로 작업 큐에 넣는다. 그래서 execute 서비스는 최대 5개의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콜러버를 이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스레드가 처리한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밋을 하고 나서 바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작업 큐에 넣기만 했지. 우리가 스레드를 이제 실행해라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언제 스레드가 실행이 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실행이 완료되었을 때,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실행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내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이제 퓨처, 즉 이 퓨처죠. 그래서 이 퓨처의 get 메소드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콜 메소드가 리턴한 값을 받는다. 자, 여기는 get 메소드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이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get 메소드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콜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을 다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 get이. 자, 뒤에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스레드 풀 객체를 만드는 거 맞습니까? 최대 스레드 수는 몇 개? 5개죠. 자, 이 폼은 몇 번 반복합니까? 100번 반복하죠. 예, 1부터 시작하니까. 자, 역시 final int idxi. 자, 요거는 이전 예제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 생략합니다. 자, 스레드 풀에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작업 객체를 콜러블로 만든 다음에 이제 작업 큐에 넣고 있습니다. 자, 콜러블 꺽쇠 인티저라고 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 작업을 하고 나서 리턴되는 값의 타입이 뭐다? 인티저, 정수값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정수값인데요? 금방 이 예제는 자연수를 덧셈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럼 자연수를 덧셈하면은 그 결과가 정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인티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작정 인티저가 아니고요. 이제 작업의 결과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를 덧셈하는 작업이니까 결과는 이제 자연수죠. 정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인티저가 이제 들어갔고, 그럼 여기 인티저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재정의를 하게 되면, 코를 재정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뭐가 바뀐다?
t 대신에 인티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콜 안에 이제 처리해야 할 작업을 이제 코딩을 이제 하죠. 자, 일단 변수 썸을 하나 선언해서 0의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요. 자, 이 포에서 여러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 더하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i의 값만큼 더하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들어갔습니까? 현재 이거를 누가 처리하느냐, 어떤 스레드가 처리하느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스레드에 대한 참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출력문이 하나 있는데 이 출력문에는 이제 이 스레드가 1에서 얼마까지의 합을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이제 한번 해본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여러분이 콜 메소드는 리턴 타입이 있기 때문에 리턴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um의 값을 지금 리턴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 큐에 이 작업의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submit 한다고 해서 바로 이 리턴 sum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submit의 리턴 타입이 future다, future. 네, 그래서 미래의 리턴 값이 인티저인데 그 인티저 값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객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future라고 하는 이 변수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죠. 그래서 get 얻어라라는 거잖아요. 뭘 얻어라? 리턴 값을 얻고 자, 리턴 값을 누구한테 썼는데요? 이 콜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을 얻고 그것을 다시 리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get은 이 콜이 실행되고 나서 리턴되는 값을 받아서 그걸 다시 리턴을 해준다. 근데 이 get이 바로 결과값을 리턴할까요? 아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블로킹 상태가 됩니다. 블로킹 상태. 그럼 언제 블로킹이 풀어진다? 언제 일시정지가 풀어진다? 리턴 값이 있을 때. 그러니까 스레드가 작업을 다 처리하고 나서 리턴 값을 줄 때, 그때 이제 일시정지에서 풀려버리는 거죠. 풀려서 그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고 이거를 출력을 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get이 바로 실행되어서 결과값을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기 대기 상태가 된다. 즉 일시 정지 상태가 된다. 예, 블로킹 상태가 된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이제 요거 작성할 때 주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 인티저가 결과값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인티저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링이면 바뀌는 게 뭐가 바뀝니까? 이게 스트링이면. 이것도 스트링으로 바뀌고 이것도 스트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실습 한번 해보세요. 자, 실습 끝나고 나서 여러분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확인 문제 이제 푸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보세요.